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과연 진실일까요? 어쩌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류는 아주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오늘은 행복의 오류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인지과학자 게리 마커스가 쓴 클루지라는 책을 보면 행복과 관련된 간단한 실험 이야기가 나와요.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였고, 또 하나는 당신은 지난달 이성과 몇 번의 데이트를 했습니까? 였죠. 두 그룹은 각각 다른 순서의 질문을 받았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먼저 물은 뒤 지난달 데이트 횟수를 물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지난달 데이트 횟수를 먼저 물은 뒤 얼마나 행복한지를 물었죠. 여기서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지난달 데이트 횟수 질문을 먼저 받은 두 번째 그룹의 경우 지난달 데이트 횟수가 학생들의 행복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달 데이트 횟수가 없거나 적은 학생 대부분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죠. 반대로 지난달 데이트 횟수 질문을 나중에 받은 첫 번째 그룹의 경우 학생들은 지난달 데이트 횟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고작 질문의 순서만 달랐을 뿐인데 두 번째 그룹에게는 왜 지난달 데이트 횟수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걸까요? 이를 심리학에선 단내림 효과라고 해요. 단내림 효과는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할 때 처음 보고 들은 정보에 휘둘리는 현상을 말해요. 즉, 처음 보고 들은 정보가 마치 배의 담마냥 머릿속에 콕 하고 박혀서 계속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 횟수 질문을 먼저 받은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지난달 데이트 횟수라는 정보에 휘둘려서 자신의 행복을 판단하게 된 거죠. 재밌는 건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자신이 지난달 데이트 횟수라는 정보에 휘둘렸다는 걸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단내림 효과는 우리 뇌의 본능적인 행동 중 하나거든요. 뇌는 대부분의 시간을 절전 모드로 보내고 싶어 해요. 에너지가 딸리거든요. 지난 의지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뇌는 우리 몸속 에너지의 20%나 써댈 만큼 엄청 바쁜 기관입니다. 화장실을 지금 가냐 나중에 가냐와 같은 작은 문제부터 일시불이냐 할부냐와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를 쉬지 않고 처리하죠. 그래서 뇌는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고 나눠서 써야 해요. 안 그럼 금방 지치니까요. 그러다 보니 웬만한 문제는 좀 대충 적당히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휴리스틱, 쉽게 말해 어림짐작이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살면서 웬만한 문제는 그냥 대세를 따르거나 옛날에 했던 방식을 가져다 쓰거나 비슷한 것들을 참고하게 되잖아요. 이런 걸 휴리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단내림 효과도 일종의 휴리스틱으로 볼 수 있어요. 처음 보고 들은 정보를 가지고 적당히 끼워 맞춰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는 종종 아주 중요한 문제를 판단할 때에도 이 단내림 효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인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행복한지를 판단할 때 잠깐 보고 들은 정보에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SNS에서 친구가 여행 간 사진을 보고 나는 여행 갈 여유도 없으니 행복하지 않아 라고 느끼기도 하고, 뉴스에서 대한민국 평균 소득을 보고 자신이 거기에 못 미치면 행복하지 않아 라고 느끼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뮤지컬 배우를 할 때 SNS에서 동료 배우가 공연하는 사진을 보면 나만 공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행했거든요. 또 회사 다닐 때는 유튜브에서 부자들이 막 경제적 자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고 나는 경제적 자유가 없는데 라고 불행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행복이라는 것이 어느 한두 가지 기준으로 가볍게 판단할 것이 아니잖아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불행한 이유만큼 행복한 이유가 떠오를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실제로 심리 전문가들은 단내림 효과의 예방법으로 처음에 접한 정보에 휘둘려서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기준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내가 어떤 정보에 노출되든 나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판단할 수 있다면 남의 말에 휘둘려서 불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전문가들의 예방법도 너무 좋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나 사용법, 즉 적당히 본능과 타협하며 사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본능적이고 습관적으로 살도록 설계된 종족이니까요. 그리고 이 본능을 거스르려는 것도 결국 머리 쓰는 행위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네는 이미 풀가동 중인데 이를 더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의 대상인 행복을 소위 평가절하해 보기로 했어요. 행복을 무언가 황홀하고 충만한, 살면서 꼭 도달해야 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고 밋밋하고 적당히 가치 있는 그런 흔한 것으로 보는 거죠. 너무 치명적인 불행이 오지 않으면 평범한 일상, 아니 조금 피곤하고 무료하고 귀찮고 짜증나는 그런 순간마저도 행복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 선수에게 농구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농구를 못해도 상관없죠. 축구만 잘하면 되니까요. 행복도 인생에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해버린다면 남의 말에 좀 휘둘려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도 별 상관없지 않을까 합니다. 잘 살아가면 그만이니까요. 저는 하루를 적당히 충실하고 무사히 보내고 있다면 이 또한 잘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행복도 인생 전체로 치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잖아요. 대부분의 삶은 평범하고 반복적인 하루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중요한 것들은 이 평범하고 반복적인 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을 딱히 의식하거나 추구하면서 살지 않아요. 가끔 누가 행복하냐 물으면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없으면 그냥 행복하다 답하고요. 저는 행복 대신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가족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보낼까? 턱걸이를 어떻게 하면 한 개 더 할까? 다음 영상은 어떤 걸 만들어 볼까? 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단내림 효과와 같은 본능에 적당히 휘둘리면서 행복을 의식하지 않는 이 삶이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오류를 만드는 단내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오늘 영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의 행복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단내림 효과라는 뇌의 본능적인 행동 때문이다. 단내림 효과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처음에 접한 정보에 휘둘리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남의 이야기에 휘둘려 행복을 판단하게 되곤 한다. 단내림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나만의 행복의 기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매번 그러기 피곤할 수 있으니 행복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좀 휘둘려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이 행복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행복에는 수많은 정답이 존재할 테니까요. 그냥 쟤는 저렇게 사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이었습니다.